제가 2008년 처음 했을 때하고 2010년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 있던 사진이 아마 2008년인가 10년에 찍은 사진인데 지금 저 사진을 왜 쓰셨는지를 최근 사진 보내드렸는데 아주 무한하게 반성하라는 취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뭐 저는 우리 정희수처럼 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게 별로 뭐 없어서요. 그냥 이렇게 세 번째 나온 거니 너무 자랑할 게 없다고 해도 구박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가야 되는데 중간으로 갔는데 약간 김이 샜습니다. 뭐가 나올지 이제 여러분이 다 아셔가지고 이게 세 번째 나왔는데 이렇게 구박을 하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뭐 이렇게 심각하게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에겐 새로운 코드가 필요하다. 아까 성바로 그 딸 수도원 말씀이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원래 PT 할 때 이렇게 좀 영어를 쓰거든요. 좀 폼나 보이려고. 그런데 제가 그때 2010년에 나왔을 때 저하고 같이 왔던 사람이 우리 순이님 옆에 앉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한참 하고 나서 오늘 되게 발표를 잘해서 딱 나오니까 저기요 순이님들이 쟤는 자꾸 영어를 쓰는 게 문제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그게 그 다음에 가슴이 팍 박혀가지고 항상 이제는 최대한 한글을 쓰는 걸로 그리고 오늘 썼는데 오늘 부득이하게 영어를 써야 되는 것 아니면 되도록이면 한글로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소년 얘기를 하죠. 혹시 이 다큐를 보신지 모르겠는데 소위 인터넷 소년이라고 불리는 에런 슈와츠의 얘기입니다. 이 친구는 사실 14살 때 여러분 RSS라고 아세요? 예전에 RSS 리더기에 어디 사이트에서 온 링크를 받아서 누면 그 사이트가 계속 새로운 게 업데이트될마다 자동적으로 보내주는 그런 피드 프로그램이었는데 14살 때 그 RSS를 만든 친구입니다. 그리고 15살 때 아까 말씀드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의 메타데이터 시스템을 만든 게 이 친구입니다. 그때 레식하고 앉아가지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처음 만들 때 얘기죠. 뭐 천재죠. 어렸을 때 천재고 유명한 해커였고 그러나 이 친구는 되게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어떤 인터넷에서의 정보 공개, 인터넷에서의 개방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나이가 먹으면서도 계속 그쪽 일에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법안 나올 때마다 앞서서 싸웠고 그리고 그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선두에서 했고 그리고 스탠포드를 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레딧이라는 또 뉴스 사이트도 만들었지만 1년 만에 중퇴하고 계속 사회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0년 정도쯤에 이 친구가 제일 문제로 삼았던 게 학술 논문 사이트를 갖다 문제를 삼았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의 지식에 자유롭게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이 친구한테는 학술 논문이 집중화돼서 폐쇄적으로 관리되는 걸 보고 있지를 못해서 이 친구가 했던 거는 MIT에 가서 MIT 계정을 얻은 다음에 그 MIT 계정으로 그 사이트를 해킹했죠. 침투를 해서 400만 건이나 되는 논문을 다 다운받아 버렸어요. 근데 그걸로 기소가 됐습니다. FBI에 기소가 돼서 당시에 오바마 행정부는 해킹에 대한 상당한 경계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소를 하면서 컴퓨터 사기 남용법을 적용을 했고 그거에서 최대 35년의 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범죄로 이제 기소를 했죠. 그 기소된 후 그게 진행되는 동안 이 친구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26세 나이에 저 유명했던 친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은 이 네트워크 권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아까 말한 이제 연결에 갖는 여러 가지 가치를 말씀드렸고 저도 1회, 2회 때 나오면서 연결이 가져다주는 힘, 연결이 가져다주는 가능성 그런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트워크의 불안은 이 책 뭐 읽어보신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번역도 나왔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결의 가치를 가장 잘 설명한 교본과도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사회적인 생산, 느슨하게 연결된 개인들, 탈집중의 자발적 협업, 수평적 동료 생산 방식.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얘기들이 여기에서 잘 설명되고 있어요. 시장이나 어떤 국가의 통제에 의하지 않은 사회적인 생산,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부문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얘기들이에요. 시장에 의하지 않고 통제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느슨하게 연결된 개인들이 모여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협업하고 집중화되지 아닌 분산되지만 자발적인 협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 그러면서 수평적인 수직적인 하이라키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서로 협동하면서 동료를 해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세상. 이게 인터넷이 가져다 준 가능성이었고, 그게 여태까지 우리가 네트워크가 가져다 준 힘으로서 느꼈고,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저가 해왔던 CC 코리아도 그렇고 여기 계신 많은 이제 비영리 단체 분들도 그런 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갖고 연결을 받고 인터넷을 받고 네트워크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 잘 아시겠지만 위키피디아죠. 위키피디아는 단순한 백과사전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터넷 그 자체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에디트할 수 있는, 요거는 영어로 표현해야지 조금 약간 모든 사람들이 편집할 수 있는 인터넷. 이 위키피디아가 아까 말한 그 느슨한 연결된 개인들의 자발적인 협업에 의해서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이게 인터넷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걸 보여줬고요. 하지만 지금의 인터넷은 더 이상 위키피디아가 아닙니다. 지금의 인터넷은 이게 돼버렸죠. 이 인터넷은 누구나 편집할 수 있는 인터넷이 아니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일 뿐이에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모두 뭐 다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실 건데,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페이스북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얘기를 나눠요. 하지만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사인업이 필요하고 그 울타리 처진 안에서 바깥으로 못 나가고 그 안에서 이 공원을 만든 주체가 정한 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어떻게 말하면 인터넷이죠. 여기서 사람들은 많은 걸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건 뭘까요? 뭘 제일 많이 하세요?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좋아요입니다. 물론 글도 쓰시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교감을 나누지만 그 교감의 대부분은 좋아요입니다. 이게 너무 단순하지 않냐?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거죠. 그래, 좀 더 추가하자. 좋아요 말고 슬프다, 화났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사람들과 사람들 느슨하게 연결된 개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죠. 그리고 공유를 하기도 합니다. 쉐어를 합니다. 쉐어를 하지만 그 쉐어가 그 나눈 것을 이용해서 뭔가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쉐어가 아니라 일종의 건네주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알려주고 싶은 정도의 정보를 건네주는 쉐어고, 그나마저도 페이스북 안에서의 이제 쉐어라는 게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페이스북 인터넷이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인터넷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네트워크에 부해서 말했던 인터넷, 아니면 위키피디아가 생각했던 그 인터넷보다는 상당히 집중화된, 중앙화된 인터넷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의 인터넷 사용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쭉 보고 있는, 처음에 했을 때 2008년부터 지금까지 쭉 하면서 변하고 있는 인터넷은 인터넷이 중앙화되고 있다, 집중화되고 있다. 분산화된, 탈중앙화된, 분산화된 개인들의 협업이라는 그 개념에서 되게 이제 중화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죠. 그러면서 페이스북이 하나의 큰 권력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권력이 또 있죠.
이게 2016년 작년입니다. 작년에 옥스포드 사전에 올해의 단어였어요. 포스트 트루스. 우리말로 하면 탈진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진실이나 사실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믿음, 신념에 호소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더 이상 객관적인 진실, 사실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거짓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이 현상을 갖다가 옥스포드는 폴스 트루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지금의 상황이죠. 가짜 뉴스는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그 거짓말을 전해줍니다. 다 포인트를 찝는 거죠. 그 가짜 뉴스가 발휘하는 위력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건 단순한 농담으로서의 만우절에서의 거짓말이 아니라 때로는 선거를 뒤바꾸고, 때로는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시키고, 때로는 엄청난 한쪽엔 이익을 한쪽에는 손해를 보게 하는 그런 행위죠. 그게 가짜 뉴스가 만들어낸 건데, 이 가짜 뉴스는 어떤 거대한 단체나 어떤 큰 세력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명명 소수 네트워크에 연결된 어느 개인에 의해서 저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데 그 효과는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말한 그 권력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무지 분산화되어 있지만 그 분산화된 그 하나하나의 것이 전체 시스템을 흔들어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죠.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해킹이라고 부르는 그 얘기죠. 네트워크에 연결된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 또는 약간의 소수가 모인 단체가 시스템을 해킹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한 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고, 어느 대통령을 사임시킬 수 있고, 어느 유명한 인사를 매장시킬 수 있는 그런 위력까지 발휘하는 게 또 하나의 현상이죠. 최근 뉴스 보니까 이제는 점령하고 있던 데서 다 물러났다고 하는데, 우리를 가장 황당하게 전 세계 사람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던 IS, 소위 말하는 이제 테러 집단인데요. 이 테러 집단이 제일 잘한 게 뭐였냐? 인터넷이었어요. 제일 잘한 게 인터넷에서의 동영상 제일 잘 사용했고, 인터넷을 통해서 추종자들을 끌어들였고, 그 추종자들은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소위 말하는 외로운 늑대라는 것, 그 명칭으로 불리면서 그냥 곳곳에서 알아서 움직이면서 테러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에서 생각하면 되게 황당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지만 지금의 네트워크 시대는 또 하나의 권력이 바로 이 권력입니다. 즉 네트워크에 접속된 소수가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흔들릴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된 게 지금의 또 하나의 네트워크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집중된 권력과 저 분산화된 권력, 이 권력들이 서로 얽히면서 지금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처음에 말한 에론 슈와츠의 사례는 두 권력이 부딪힌 사례일 수 있습니다. 연결을 극대화해서 정보를 갖고서 힘을 만들려고 했던 하나의 집중화된, 중앙화된 권력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맞서고자 자신이 가진 기술과 의지로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 권력을 갖다가 무찌르고 했던 아까 말한 분산화된 권력, 이 두 개가 서로 부딪힌 사례가 어떻게 보면은 에론 슈와츠의 그 우리가 봤던 그 사례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축 가라앉으셨는데 제가 사실 2008년, 2010년에 이 연결과 네트워크를 얘기할 때는 되게 희망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저도 그때는 되게 신났었죠. 이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뭔가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후로 거기에 맞춰서 저는 여러분과 같은 비영리 단체를 하면서 계속 생활해 왔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은 살아 있습니다. 가능성은 살아 있고 여전히 그건 유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네트워크는 단순히 예전에 말했던 사람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선의의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혁신을 만들어내는 단순한 그런 세계만이 아니고 이제는 되게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자체가. 아까 말한 집중화된 권력과 분산화된 권력이 서로 부딪히는 와중에 저희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경험 어떠세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피부로 느끼시는 게 없으세요? 페이스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이들 움직입니다. 많이들 얘기하고. 그렇지만 이 많은 사람들은 지속적인 어느 협업을 이루어서 지속적인 협업을 갖다가 밀고 나가는 모습은 점점 줄어들어요. 어떻게 말하면 이슈를 따라서, 그때의 트렌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끝없이.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비영리단체 입장에서는 죽을 노릇이죠.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부분을 같이 쫓아다니다 보면,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지만 그 쫓아다니다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협업에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분산화된 권력을 보면서 비애를 느낍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엄청난 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세상에 미친 파급력은 별걸 없었는데, 저 분산화된 권력이 한번 사고를 칠 때마다 세상이 휘청휘청하죠. 그럼 우리가 여태껏 해온 거는 뭐였냐? 라는 이런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결의 본질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제 합니다. And so just to follow that up, like personally, how do you feel the fight is going? Yeah. It's up to you. I know, but we gotta like, you know. You know, there's sort of these two polarizing perspectives, right? Everything is great. The internet has created all this freedom and liberty and everything's going to be fantastic. Or everything is terrible. The internet has created all these tools for cracking down and spying and, you know, controlling what we say. And the thing is, both are true, right? The internet has done both. And both are kind of amazing and astonishing. And which one will win out in the long run is up to us. It doesn't make sense to say, oh, one is doing better than the other. You know, they're both true. And it's up to us which ones we emphasize and which ones we take advantage of, because they're both there and they're both always going to be there. 아까 에런 슈와츠가 뭐 죽게 이렇게 오래전은 아닐 거예요. 이 인터뷰에 나온 얘기인데, 에런 슈와츠는 지금 이 현상을 간파를 하고 있어요. 지금의 이 네트워크는 정해진 건 없다.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 것은 우리한테 달려진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마치 처음에 만들었던 당연하게 느슨화된 연결의 협업, 분산화된 탈중앙화된 그런 네트워크를 꿈꿨지만 그게 고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만드는 건 결국 우리 스스로하고 얘기를 했고, 이 친구는 자기 나름대로의 아까 말한 분산화된 권력으로 투쟁을 했지만 결국 국가 권력에 의해서 말하자면 좌절을 하고 그 압박을 못 이기고 세상을 떴던 사안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네트워크를 갖다가 지금의 말한 이 친구가 말했듯이 우리한테 달려있다는 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특히 우리 비영리단체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의 현상에 따라서 아까 말한 집중화된 권력에 올라타서 끊임없이 변하는 사람들의 기호를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바로바로 적응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에너지를 계속 쫓아다니는 걸로 가야 되나, 아니면 아까 말한 분산화된 권력처럼 큰 거, 물론 나쁜 쪽은 아니겠죠, 좋은 거겠죠, 어떤 파급력을 일으키는 그런 수단을 찾아서 거기서 뭔가를 해야 되느냐 라는 고민이 얘기가 나오죠. 하지만 지금의 네트워크에 대한 변화는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집중화된 권력에 대해서 다시 초기에 인터넷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있죠. 그게 여러분이 많이 듣고 있는 블록체인입니다. 사실 블록체인 얘기만 하려도 오늘 몇 시간은 흐를 얘기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블록체인은 쉽게 말해서 P2P 네트워크예요.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만 계속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핵심은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인데, 블록체인은 그냥 P2P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중간자를 없애버린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랫폼이라는 이 중간자를 없애버린 겁니다.
즉 집중화된 중앙화된 권력을 갖게 된 중간자를 더 이상 못 보겠다, 없애고 우리 개인들끼리 연결시키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게 블록체인의 출발이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분산화된 권력, 즉 이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또 권력들이 있습니다. 그 권력을 막지 않으면 신뢰라는 것은 이 네트워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신뢰를 어떻게 얻느냐, 그거를 분산 원장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한번 들어보시기 문제는 되게 기술적인 용어지만 일종의 수학입니다. 수학 알고리즘을 해서 분산화된 권력으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중앙화된 어떤 매개체 없이도 이 전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특히 여기에 경제적 시스템, 가치 교환 시스템, 더 나아가 하나의 조직이 블록체인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이상적인 조직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블록체인은 아까 말한 두 가지 권력에 맞서서 다시 원래의 인터넷으로 가려는 그 얘기죠. 이게 지금의 블록체인에 나아가는 모든 이슈입니다. 결국 새로운 연결에서의 신뢰를 다시 찾아내고자 하는 움직임이 블록체인이고,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는 되게 흥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지켜보고 계속 공부하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 블록체인은 계속 한번 살펴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뭘 하심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세상, 우리의 연결의 모든 연결을 갖다가 수학과 알고리즘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결국 소셜 체인을 생각을 합니다. 소셜 체인은 블록체인에 구성한 블록이 소셜로 바뀐 거죠. 그 소셜이 누굴 의미하느냐? 지금 바로 계신 여러분들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그래프를 뭐가 의미하느냐면요, 이게 위키피디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라는 페이지가 만들었을 때 그 페이지에 올라간 글들을 분석을 한 겁니다. 되게 논쟁거리였던 페이지였기 때문에 소위 정치적으로 되게 논쟁거리였죠. 그래서 올라간 글을 분석해봤더니 왼쪽으로 갔다가 거기에 대한 반격이 오른쪽으로 확 글이 올라옵니다. 지워버리고, 뭐 위키피디아 잘 아시잖아요. 다 지우고 새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다시 지우고 왼쪽에서 또 쓰죠. 또 다시 지우고 오른쪽에서 씁니다. 그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가운데 중립적인 대로 수렴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시간이 걸리지만 계속 포스팅 수가, 관여 수가 올라가면, 편집 수가 올라가면서 중간으로 수렴합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싶은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글 자체가 점점점 뉴트럴하게 중간으로 객관적인 진실로 다가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성향까지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 참여했던 사람들이 계속된 그 편집을 거치면서 그 사람 스스로도 중간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위키피디아의 가장 큰 가치는 우리가 아까 말한 그 느슨한 연결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생산의 의미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이 위키피디아가 갖는 아주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게 연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결에서 많은 가능성을 생각하고 거기서 많은 연결을 활용해서 뭔가를 할 거를 생각하지만, 연결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또 가치는, 연결은 연결된 사물이나 사람들의 본질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연결됨으로써 바뀝니다. 이 위키피디아의 사례가 그거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연결은 연결됨으로써 연결된 구성원들이 바뀌고, 그 바뀐 구성원들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연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단체나 여러분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그 연결된 사람끼리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바뀌고, 그 단체가 바뀌고, 그 단체가 다른 단체와 계속 연결이 되면서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가치도 본질도 바뀐다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연결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을 생각할 때는,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연결을 계속 생각하고 CC코리아 하면서 계속 이 연결로 뭘 할까를 고민해봤지만, 결국 갖고 있는 핵심은 연결이 물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에 수단도 될 수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에 어떤 지막힌 방법도 낼 수 있지만 오히려 연결이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킨다는 거에 그게 더 핵심인 것 같아요. 그 경험을 보면서 거기서 연결이 갖는 가치를 경험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계가 변한다는 거죠. 2015년에 이제 CC코리아가 10년을 맞았어요. 10년을 맞아가지고 그때 막 파티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제는 뭘 찾아야 되느냐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2015년부터 계속. 그래서 한 2년간을 계속 지금 제가 느끼는 이 변화된 환경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찾아가야 되느냐. 단순히 컨텐츠를 공유해서 그 공유된 컨텐츠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 문화, 그 부분이 지금의 변화된 환경에서 어떤 가치를 갖느냐를 계속 이제 고민을 했고 그동안 이제 활동해 온 것에 4가지 가치를 이제 저희 나름대로 끄집어내 봤어요. 우리가 그동안 연결되면서 했던 것들이 뭐가 있느냐? Commons, Openness, Diversity, Engagement 이 4가지가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커먼즈는 어떻게 말하면 공유예요. 컨텐츠 공유죠.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한 그러면서 우리가 영향을 받은 그 커먼즈는 단순한 공유가 아니라 아까 말한 시장이나 어떤 통제에 의하지 않은 사람들 간의 자발적인 협업에 의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그 취지가 커먼즈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픈니스, 개방이죠.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닫고 있으면 연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결에서 가장 큰 가치를 줬던 거는 오픈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오픈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단체가 과연 다른 단체와 관계에 있어서 오픈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또 하나의 숙제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서의 연결에 집중해서 거기서 뭔가를 이루려고 애를 써왔지만 여러분 바깥에 연결을 함으로써 여러분 자신들이 또 다시 한 단계 변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이건 저희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째는 다이버시티, 다양성이죠. 이것 역시 아까 말한 연결을 하면서 계속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저희도 생각이 있고 저희도 원하는 게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신념도 있지만 결국 저 다양성 자체를 갖다가 무시를 하거나 소홀하게 되면 결국 연결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또 저희 생각이었죠. 마지막으로 인게이지먼트입니다. 연결을 왜 하느냐? 연결은 결국 뭔가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한다는 생각이 저희들의 결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버넌스라는 측면에 되게 나중에는 집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구조 아니면 만들어내는 대상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인게이지먼트를 해서 참여를 해서 바꾸느냐. 그래서 도시 공유에서 도시의 거버넌스를 고민하고 공공 데이터를 하면서 정부의 거버넌스를 고민하면서 거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지를 계속 고민을 했던 거죠. 이 4개가 어떻게 말하면 저희가 갖고 있던 연결에서 얻었던 이제 4가지 이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저희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바꿨죠. 말하면 쉽게 말해서 CC코리아는 지금 이제 코드로 바뀌었어요. 이 코드는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컴퓨터 코드도 생각하시는 생각도 있으시고 뭐 그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코드는 아까 말한 그 연결에서 바뀐 저희의 본질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이제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먼즈 랩과 커먼즈 미디어라는 기능을 2개를 하면서 이제 제 2번째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그게 이제 현재의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이 3번째 나오면서 이제 체인존의 이 10년째 되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무슨 얘기를 말씀을 드릴까 이제 많이 고민했는데 하여튼간에 제가 저번 체인존에서도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던 얘기였어요. 이게 같은 뭐죠? 동업자? 이게 같은 직종에 있는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다른 데서 말을 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이제 얘기를 감회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곳곳에서 활동하시는 아까 말한 계속 꾸준하게 참여하신 그 단체분들은 지금도 다시 보면은
다시 반갑고 그리고 서로 간에 격려해주고 또 서로 간에 응원도 해주는 마음 뭐 그 마음 여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각 단체들의 아까 말한 소셜 체인을 만들 기회가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까 말했듯이 연결이 만들어내는 힘을 우리 정 교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때로는 연결이 안 만들어지고 끊어지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네트워크를 바꾸려면 저희가 네트워크가 돼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집중화된 권력, 분산화된 권력이 지금 꼬여 있는 이 연결의 세상에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 어떻게 말하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해주시고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단체에 들어가서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를 연결의 경험에 따라서 바뀌고 또 여러분들이 그 단체가 또 다른 쪽하고 연결이 되면서 바뀌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 저도 이제 한 2년 동안 아까 말한 그 고민을 계속하면서 이제 생각했던 걸 여러분하고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또 재미난 얘기는 또 후반에 우리 또 멋지신 분들이 또 등장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얘기도 저도 재미나게 들어보고 같은 시민 단체에서 같은 시민 활동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경험을 나누고자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